분석했기 때문에 (23번은) 저번에 했었냐? 이 부분이 왜 표시되어 있을까? 아, 이 부분만 알려줬구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한 건가? 질문도 했냐? 그치? 그 하나 추가할게. 23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address가 부정대명사거든? 얘를 풀어서 쓰시면 돼요. 23번 질문의 3번 문장에 address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파란색과 빨간색 펜의 구분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형광펜도 어떨 땐 동그라미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긋잖아. 이것도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필기할 때 꼭 색깔과 형태를 구분해서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너네도 그 단어 시험지를 보면 연필로 쓴 건 너네가 아는 지식이잖아. 파란색으로 쓴 거는 모호한 지식이잖아. 제암기한 다음에 썼으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 펜은 뭐야?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인 거잖아. 그러니까 연필, 파란 펜, 빨간 펜을 구분해서 써야 돼. 구분해서 잘. 그게 너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모호한 것을 구분하는 거거든. 학습적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혼합해서 쓰지 마. 형광펜도 섞어서 쓰지 말고. 섞어서 쓴다는 건 결국에 구분하지 못하는 거고 그냥 전부 다 파란 펜으로 필기해도 된다는 거잖아. 형광펜을 구분해서 쓴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24번 2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려줬었지. 표시가 돼 있네. 그러면은 추가해서 몇 개만 할까? 24번에서는 이 4번 문장에 이 대세 쓰임 4번 문장의 대세 쓰임이 무엇인지 밑에 쓰시면 됩니다. 4번 문장의 대세 쓰임 답변을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달았던 친구들은 평일에 달아오는 것까지 오늘까지의 숙제였죠. 그 다음에 신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장의 주어인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문맥상 주요한 어휘나 표현은 3번 형광펜 분홍색으로 표시하죠. this에 해당하는 것을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혹은 나는 굳이 한글로 쓰지 않아도 질문이 왔을 때 답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연필로 화살표 표시만 해도 되겠죠. this에 해당하는 표현은 당연히 1번 문장에 있겠죠. 1번 문장. 이것이라고 지시 대명사가 지칭한다는 건 이미 앞에 언급이 된 거였을 테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어떠한 4번 문장이죠. 4번 문장에 이러한 카테고리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이러한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범주가 문맥상 어떠한 범주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이제 순서 배열 LBC 문장삽입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계속해서 이러한 기술이라는 건 어떠한 기술을 의미하는지 이면지에 한글로 적거나 이제 화살표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질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주절과 부사절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잖아. 특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그런데 6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얘들아? 주절의 주어 뭐냐? changes죠. 주절의 동사는 have proved죠. 그럼 앞에 지금 분사 구문이랑 부사 절이 몇 개야? 2개죠. 너네 세모가로 2개로 묶어왔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부사절이 나오죠. 얼도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의미상 어디에서 끊겨? 얼도에서 시작한 거. changes에서 끊기죠. 고맙게 쉼표까지 찍혀져 있죠. 그 다음에 맨부터 시작하는 거는 부사절이냐 분사구냐. 분사구죠. 왜냐면 주어랑 동사가 없잖아. 얘 지금 using 현재 분사에 해당되거든. 그럼 여하튼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when에서 세모가로 연 것도 어디에서 닫히면 돼? strategy에서 닫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when의 분사구죠. 주어 동사가 없이 단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사구문이잖아. 부사절 접속사는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살아있는 거고. 그럼 얘를 부사절로 바꿔봅시다.
주어 동사를 살려서 쓰라는 거죠. 주어 동사를 복원시켜봐라. 난 아직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이행문의 분사 구문을 부사 절로 바꾸는 그 부분을 펼쳐서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네,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다. 중학교 때부터. 새롭게 느껴질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이 strongly에 해당하는 얘 부사잖아. 보통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거든. 이 부사가 수식해주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0번 지문으로 넘어가서 이 30번 지문에서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대명사 대미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면 되고, 하늘색 형광펜,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2번 형광펜인 하늘색이죠. 3번 문장에 이 their own responses에서 their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their.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인 they, 이 they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they. 그 다음에 7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7번 문장에 주절의 주어가 뭔지 알겠냐, 지은아? 7번 문장에 주절의 주어 뭘로 찾아왔어? support죠. support가 주어죠. 그러면은 more부터 adolescence까지 무슨 가로로 묶었어? 중가로죠. 중괄호로 묶는 경우는 딱 한 가지에 해당되잖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세 가지가 있고 부수적으로는 두 가지가 더 있죠. 강조를 위해서 강조되는 표현을 맨 앞으로 꺼내오잖아. 그러면 뒤에가 이제 의문문 순으로 도치된다는 문법 사항이 있죠. 그 세 가지 중에 몇 번째 해당될까, 얘들아? 이거는 more suitable이 앞으로 나왔어. 1, 2,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돼? 3번인 뭐를 강조하는 거야? 보어를 강조하는 거죠. suitable, 형용사. 보어를 강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이행문에서 유일하게 빨간색 별표로 쳐져 있는 부분이잖아. 그쵸? 보어가 강조해서 문두로 나오면 주어랑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촌스럽게 또 여기에다 주어 표시한 친구는 그 큰 반성을 해야죠. suitable은 심지어 품사가 형용사라서 주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뭔 말인지 되냐? 그렇고, 근데 이게 해석이 좀 까다롭거든? 어떤 부분이 까다롭냐면, 일단 빨간색 펜으로 이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걸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 as well as가 상관 접속사잖아. be as well as a라고. 그럼 혹시 이걸 또 찾아온 친구가 있을까 하고, 일단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항상 등위 접속사의 병렬을 찾을 때는 이 오른쪽부터 찾으면 되잖아. 그럼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쉽거든? 오른쪽에 무엇이랑 병렬될까, 얘들아, 일단. 이건 생각할 게 없긴 한데. 뭐랑 병렬돼? 일단 여기 when에서는 다 세모가로 묶어왔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얘는 분사 구문이죠? 주어랑 동사. 부사절이죠, 부사절. 세원아, 오른쪽에 있는 뭐랑, 오른쪽은 찾을 수 있어. 오른쪽에 있는 뭐냐? being이죠, being. 이 being이랑 병렬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해석해야 된다. 지금 세모 표시했다, 얘들아, being에. 혹시 being이랑 병렬되는 거 왼쪽에 있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 찍어봐. 해석을 해야 돼, 해석. 그럼 being이랑 병렬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as well as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뭐냐면 얘랑 얘거든? in이랑 이 ove가 둘 다 목적어로서 adolescent emotional experiences를 봤거든. 얘가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야, 사실. 청소년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한 목적어가 이 인디에도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두 번 쓰기 싫으니까 as well as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in이랑 ove가 병렬되는 거고. 그럼 질문은 거의 다 알려줬냐? 이 빨간색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걸 찾으면 된다. 스스로 고민하는 습관이 길러. 시험장에까지 강사랑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쵸? 질문은 여기까지죠. 답변을 다시면 됩니다. 쭉. 지금 23번 질문 진도 나가고 있죠? 엠파시는 공감이고 형용사는 뭐야? 엠파시. 엠퍼시. 공감적인. 그 다음에 여기 공감하다라는 동사도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emphasize거든. emphasize. T-H-I-G-E. 공감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다. 근데 얘랑 우리 비슷한 단어 알죠? 뭐야? 강조하다는 emphasize. 얘는 강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조하다, emphasize. 그럼 얘 명사 형태 아는 사람? emphasis. 얘가 명사로 강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읽지 못하면, 발음하지 못하면 안 외워져. 발음할 수 있어야 돼. emphasize, emphasize. 공감하다, 강조하다. 품사를 구분해서 외우고. 일단은 23번 질문에서 주제문 얘 은지 몇 번으로 올라왔냐? 1번이랑 6번 문장 중에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몇 번 문장 같아? 6번. 혹시 또 다른 거 올라온 사람? 6번 문장 말고 다른 데 별표 쳐온 사람 있어? 몇 번? 5번 또? 5번 아니면 6번인가요? 같이 한번 봅시다. empathy, 공감이라는 것은 빈번하게 그 열거가 된답니다. 이 리스트도 동사 뜻으로 자주 나오는데 목록에 포함시키다. 일단은 안 보이는 친구는 항상 앞자리를 미리 와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목록에 포함시키다. 그 다음에 열거하다. 열거하다는 건 이제 줄줄이 얘기하는 거죠. 너 어떤 과일 좋아해? 사과, 수박, 딸기 이런 식으로 줄줄이 얘기하는 거를 열거한다고 하거든. 공감이라는 건 빈번하게 목록에 포함이 된답니다. 혹은 열거가 된답니다. 역시나 원어브 복수명사죠. 하나로. 가장 바람직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근데 어디에서 가장 바람직하냐면 employer, 고용주죠. 너네를 고용하는 사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되는 거고, 혹은 고용, 피고용인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쉽게 말하면 직원에게서 가장 바람직한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비록 뭐가 없더라도 specify,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서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일단 what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는 주어가 없는 건 맞잖아. be meant by, 무엇을 의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무엇을 의미하다. 그러니까 네 공감이 뭔데? 이렇게 하면 잘 몰라. 근데 공감이 여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네. 1번 문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부정대명사 나오잖아. 순서 배열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렇게 여러 덩어리가 있을 때 이 덩어리 중에 일부를 some이라고 처음에 지칭하고 나머지를 others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문법 규칙이 있거든. 부정대명사. 특정이 아니라 큰 덩어리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건 some이고 두 번째 언급되는 건 others란 말이야. 이걸로 순서 배열을 맞출 때 힌트가 되거든. 처음이 some이니까. 그럼 여기 봤을 때 2번이랑 3번 문장에서 some이죠. others죠. 그래 무조건 얘가 첫 번째로 와야 된다는 거야. some, others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게 문법 규칙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some business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others를 풀어서 쓰면 other business가 되는 거죠. S로 끝나는 건 ES를 붙이는 거 잊지 마라. 이미 스펠링이 2번 문장에 주어로 나와 있긴 하죠. other businesses. 일부 사업체들은 스트레스는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인지적인 공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거 빨간색 emphasizing, 강조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for이랑 to에 동그라미 2개 치고 뭐라고 쓰고 싶어? for 밑에? 의미상의 주어죠. 투보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왼쪽에 for 목적격이죠. 이거 의미상의 주어인지 어떻게 알았어 얘들아? 찾아온 친구들?
해석했죠.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강조하는 거죠. 필요성을. 어떤 필요성이냐면 리더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죠. 퍼스펙티브, 관점을. 그 직원, 그 다음에 customers, 고객의 관점이죠. negotiating, 협상할 때, 거래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할 때. 이 and들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making이랑 negotiating이 병렬되는 건 줄 알겠네. 분사 구문 두 개가 병렬되네. when 안에서. 그럼 얘들아, 2번이랑 3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공감의 종류가 나누어져 있거든? 2번에서는 무슨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3번에서는 무슨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같냐? 2번은 인지적 공감, 머리로 하는 거. 3번은 감정적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알겠죠? 인지적 공감, 감정적 공감. T냐 F냐 이거인 것 같은데? MBTI? T는 인지적 공감이죠. F는 감정적 공감. 다른 사업체들은 강조한답니다. affective, 감정적 공감이라는 걸. 그 다음에 empathic, 드디어 나오네. 공감적 염려를 역시나 강조하면서 리더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리더의 능력이냐면 투부정사가 ability 수식해주네. 신뢰를 얻는 능력이죠. 직원으로부터, 그 다음에 customers, 고객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직원과 고객으로부터 그 신뢰를 얻어 얘들아? 그들을 다루는 거죠. 진심 어린 염려와 컴패션. 뭘로? 동정심으로. 되냐? 구조 파악 돼요? 일부 컨설턴트들이 자문위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성공한 회사? 그런 회사들은 공감이라는 걸 촉진시킨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회사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좋은 마케팅 리서치 조사라는 걸. 그럼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게 뭘까? 은별이 뭘로 표시해왔어? 그쵸? 이 대절에 나가는 거죠. 성공적인 회사가 공감을 촉진한다는 게 이퀄 뭐냐? 좋은 마케팅 리서치다. 얘들아, 여기서는 성공한 회사의 공감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공감이 하나인 거 같아? 아니야. 되게 다양하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아,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고 성공한 회사의 공감이란 훌륭한 시장조사구나. 그럼 나는 와닿지 않아. 시장조사가 뭔데? 너네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제 in other words라는 연결어로 다시 한번 재진술하고 있잖아.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연결어는 나올 때마다 1번 형광펜. 다시 얘기해서 empathic, 공감적인 회사라는 건 이해한답니다. 뭐를 이해하냐면 필요성과 욕구를 이해하는 거죠. 그것의 고객의 customer. 그 다음에 충족시키려고 한답니다. seek to는 try to랑 동의어다. tries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붙이는 게 규칙일 거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러한 그 필요와 그 욕구라는 걸. 일부 사람들이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감을 갖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똑같은 구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럼 여기서 그것은 다시 한번 뭐가 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공감이 있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공감적인 디자인. 그거는 뭐냐면 take into account 뜻이 뭐래 얘들아? 무엇을? 고려하다. 특정한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이랍니다. 다양한 그 사람의 population 뜻이 엄청 많은데 여기선 그냥 사람. 얘들아, 어떤 사람을 고려하는 게 공감적인 디자인인 거야? 더 블라인드,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하는 사람들, 맹인, 데프, 청각장애인, the elderly, 노인이죠, 노인. 그 다음에 영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colorblind는 생맹이죠, 기타 등등. 뭐를 할 때? 상품을 그 디자인할 때. 되냐? 그럼 여기서는 결국에
5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 거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어떻게 고객의 욕구를 이해해서 디자인해야 될지에 대한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공감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주제문 굳이 찾자면 난 1번으로 쳐오긴 했거든. 공감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 줄 정리할 때 잘해보세요. 그 다음 역시나 그래서 선택지도 뒤에 5번이 답이네. 선택지까지 예습해오는 게 숙제다.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거죠. 공감에 있어서 그 사업체 내에선.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네. 무조건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할 때 공감에 다양한 해석이 있다,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지문이었네요. 그 다음 24번. 아 이거 나도 공감되는 내용이고 이거 가을이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냐? 1번으로 합시다. prevalent의 동의어 써줄게. prevalent인지 prevalent인지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일반적인 널리 퍼져 있는 이란 뜻인데 얘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common 공통적인 흔한이란 뜻이죠. common common 그 다음에 widespread 널리 퍼진 품사는 전부 다 당연히 형용사겠죠. 원래 prevalent가 형용사니까. 더 most 붙어서 최상급이니까 뭐 붙여서 해석하면 되더라? 가장 널리 퍼진 흔한 그 문제는 아이들이 보고하는 그러니까 너네가 얘기하기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느끼는 것이랍니다. 마치 뭐처럼 그들이 그거 액세서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해야 할 것처럼 접근 가능해야 할 것처럼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친구가 연락할 때마다 내가 연락이 되어야 할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마치 언제나.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obligation 그 의무감을 느낀답니다.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시연 이시지칭하는 게 뭐냐? 대절의 데이? 그러면 기술이라는 게 허용하는 게 그들이 느끼는 거야. 그들이 그 뒤에 어디부터? like 뒤에 뒤에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 어떤 단어부터 어디까지냐? like 뒤에 they need 잠깐만요. that부터 they feel like 더 구체적이어야 돼. that they feel like they need to be 너무 길어. 그러면은 이게 문맥상 맞지가 않아. 이거 너네가 표시한 걸로 봤을 때 이 이세 너네가 표시한 걸 넣어서 이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 기술이 허용하는 게 그들이 느끼는 거를 허용하는 거냐? 어디로 넣는 게 문맥상 적절할 것 같아, 얘들아? 전부 다 그렇게 쳐왔나? 조금 짧게 쳐온 사람. 어떤 단어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데이 거의가 아니라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항상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항상 접근 가능한 것을 허용하게 하는 거잖아, 기술이라는 건. 그쵸? 투부 정사부터 치면 되겠죠? 해석을 해봐. 해석을. 그럼 문맥상 투부 정사부터 치는 게 가장 명확해. 응? 집에서 한번 고민해봐라. 그 다음에 it for to it은 가주어고 for은 의미상의 주어죠. 쉽다. 우리 대부분이 relate, 공감하는 게 쉽답니다. 너는 아마도 느낄 것이랍니다. 같은 압력이라는 것을 너 자신의 인생에서. 역시나 다시 한번 it to 가주어 진주어. 와 진짜 챌린징 어렵다. 사실을 다루는 게 어렵다.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인간이잖아. 그리고 어때?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루어내는 게 실제로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계속 연락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뭔가 인식하는 게 인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휴대폰이 켜져 있으니까. 너네가 친구한테 카톡 했을 때 답장 없으면 어때? 예민해지죠. 나한테 화냈나?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대세 쓰이면 뭐야 얘들아? 동격이죠. 동격. 동격. 모르는 빌런은 없죠. For a teen, 10대와 twin, 10대 초반의 아동에게. 그럼 우린 아니네요. 그쵸? 우린 아닌데. 아동이 아니죠. still은 여기서 부사로 뜻이 뭐야? 뭐냐? 뜻 still 얘들아. 여전이죠? 얘들아 우리 빨리 하고 가자. 대답 좀 빠릿하게 해줄래? 알면은 입을 때 입에서 단내 난다. 입 닫고 있으면. 10대와 10대 초반의 아동들에게 여전히 배우고 있잖아. 인즈 앤 아우트 뜻이 뭐래 얘? 세부적인 것들이죠. 그럼 얘 단어 디테일스 같은 걸로 바꿔도 되겠네. 디테일스. 이런 세부 사항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런 10대들에게 그것은 이분 해석 어떻게 얘들아? 훨씬 더 안 좋아. 얼란 멋지 even still far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여기에 이러한 행동이라는 게 place out 전개가 된답니다. 너네가 못 쓴 단어 중에 하나죠. place out 가끔씩 전개가 된답니다. 이러한 행동이라는 게 어떤 행동이 전개가 되냐면 너네 한번 이입해봐. 이거 얘들아 이거 독자가 누굴 것 같아? 이 글에 독자가 부모죠. 부모 읽으라고 쓴 글이죠. 너의 아이가 문자하는 거죠. One of his friends 그의 친구 중에 하나에게. 그 다음에 친구가 어때? 답장 안 해. 바로 답장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때? It for two 쉽다. 너의 아이가 생각하기 쉽죠. 이 사람은 내 친구가 더 이상 되길 원하지 않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는 어때? 집착남이 되는 거죠. 문자 또 해. 계속해. 그 다음에 어때? 그들의 폰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분사구문. 여기서 he는 누굴까 얘들아? 윗문장에서 나온 your child죠. 아들이네. 아들 he니까. 이것은 can be stress inducing 스트레스를 유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read as 얘 나오죠. 단어에 공격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받는 친구 입장에서는 두렵죠. 얘가 왜 이러나 싶고. 연결어에는 전부 다 1번 형광펜 칠게. 너는 이제 알 수 있답니다. 얼마나 쉽게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면 디스에 해당하는 게 다인이 썼니? 큰 소리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다인아. 디스에 해당하는 거 이면제에서 찾았냐 다인이? 답장을 보낼 때까지 문자 보내는 거. 그쵸? 친구가 문자에 즉시 답장하지 않으면 계속 문자하는 거잖아. 미저리가 되는 거죠. 그럼 8번 문장으로 연결시킬게. 계속 문자하는 거죠. 계속. 3번 형광펜으로 쳐야죠. 계속. 됐나요? 그 다음 다 했죠? 선택지 한번 해석해볼까요? 커넥티드 연결돼 있지만 스트레스 개받는 거죠. 어려움이죠. 아이들에게 이 디지털 에라에서 디지털 시대에서. 그 다음 29번. 아 이거 우리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였잖아. 29번 잘 이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이거 우리 이미 했었던 거니까는 요약부터 해줄게. 3번이랑 4번은 problem 문제에 해당되죠. 문제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뭐에 해당돼 얘들아? 뭐라고 쓰면 되겠어? 솔루션스죠. 정말 학용여고 대답 왜 이렇게 안 하냐. 힘들어. 대답을 해. 대답 안 하면은 수업하기 힘들어. 입 꾹 닫고 있지 말고. 알면은 제발. 학용여고의 그 고질적인 문제죠. 너네뿐만이 아니라 너네 선배들도 비슷해요. 그 보면은 단어 홀드라는 단어가 보통은 타동사로 쓰이거든. 타동사로 무엇무엇을 잡다,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무엇을 잡다, 지탱하다. 근데 여기에서는 hold to가 나와. hold to 명사. hold to 명사 여기에 나오죠. held to로 첫 번째 줄에. 근데 현재 완료니까 have held to가 나오는 거죠. 얘는 그 자동사야. 자동사. 왜냐면 뒤에 to가 붙고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무엇무엇을 지키다, 고수하다. 무엇무엇을 지키다, 고수하다. 얘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라왔냐?
6번 3번 또 다른 거 골라온 사람 368 또 몇 번? 6번 8번? 저랑 주제문도 일치하지가 않네요. 잘 안 맞는구나 역시. 같이 한번 보면 for years 수년간 many psychologists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켜왔답니다. 고수하고 있답니다. 강하게 뭐를 고수하고 있냐면 믿음이죠. 이거 더 키 뒤에 이거는 형태 그냥 암기해라. 더 키 전치사 동명사거든. 그러니까 얘를 투부정사로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이런 표현이 고3 때까지 나와. 더 키 전치사 동명사. 그럼 해석을 하면 도대체 과학자들이 뭐라고 믿고 있냐면은 핵심은 근데 무엇에 대한 핵심이냐면 그럼 얘들아 투가 전치사니까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이렇게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뭐야?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네 안 좋은 습관 있잖아. 밤늦게 휴대폰 하거나 그 과식하는 거 그거 바꾸고 싶잖아? 그럼 핵심이 뭐야? 행동을 바꿔. 습관을 바꾸고 싶어? 그럼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은 more than 가치나 태도보다도 personality, 성격의 일부랍니다. 가장 쉬운 거죠. EST 최상급. 바꾸기에 가장 쉬운 그 일부랍니다. 그 말인 즉슨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는 뭘까 얘들아? 이거 모의고사 그 수업할 때도 했잖아. 성격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뭐야? 1번하고 2번에서 유추하건데? 뭐냐? 뭐지기? 일단 이것에 해당하는 건 뭐냐?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2부터죠. 여기까지. 그럼 1번이랑 2번 문장에서 유추해볼 건데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 얘들아? 그쵸? 가치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 행동이죠. 그쵸? 행동, 가치, 태도가 성격을 구성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는 지문을 다시 집에서 읽어보세요. 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이 좋다 안 좋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가치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인제스티브 헤비트. 그 섭취 행동 있잖아.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식습관, 먹는 행동 같은 게 계속해서 최상급 나오네. 가장 흔한 건강에 염려랍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행동의 변화에. 보통 담배 끊고 싶어 하죠. 술 끊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뭐 먹는 거 안 먹는 거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게 결국에는 그 염려사항 중에 하나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이 있냐면 과정 중독 행동이라는 게 있어. workaholism 일 중독이죠. 나 같은 경우 쇼퍼홀리즘 쇼핑 중독 그 다음에 더 like 기타 등등 이런 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그 이러한 카테고리 범주에 또한 해당이 된다는데 이러한 범주라는 건 어딜까요? 세원씨 나 세원이한테 오늘 질문 처음 하냐? 근데 항상 이름 부르는 애들만 부르는 것 같은데 하늘아 디스 카테고리 어디에 해당될까? 3번 문장에 그쵸?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되냐? 그럼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과식하는데? 나 과식하는데 어떡함? 나 공부 중독인데 어떡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공부 중독이 있나요? 그런 건 없답니다. 그쵸? 공부 중독은 하고 해도 계속 하고 싶은 걸 공부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 mental imagery, 침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너네가 사과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각자의 사과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치료하고 싶으면 심상 있잖아. 근데 이게 결합되는 거거든. 암시의 힘과 결합된 심상이라는 게 take on 이거 뜻 써줄게. 워즈까지 칠까? 무엇으로 다루어지다. 영어 사전 찾아도 안 나와 뜻이. 무엇으로 다루어지다라고 합시다. 이게 무엇으로 다루어지냐면 premise 전제로서 다루어진답니다. behavior medicine 행동의학에
행동을 바꿔주는 의학 분야가 있나 봐. 행동 바꾸고 싶어? 그럼 이미지를 떠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elp는 여기에서 대표 동사에서 어디에 해당돼? 준사역 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니까 change 왼쪽에 뭐 붙여도 돼? to 붙여도 되는 거죠. 행동의학의 전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거죠. 부정적인 건강 문제를 긍정적인 원스로. 원스가 지칭하는 건 behaviors고. 근데 상상만 하면 되나? 나 조금 먹는 상상 혹은 더 많이 먹는 상상만 하면 되나? 비록 이러한 기술이라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사용이 될 때죠. 얘 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 when 주어가 뭐라고? when 주어는 뭐야? 부사절의 주어는? it 그 다음에 is, used죠. is가 지칭하는 건 it이 지칭하는 건 뭐야? this 테크닉이죠. this 테크닉 되냐? 그것이 사용이 될 때, 즉 이러한 기술이 사용이 될 때 alongside 무엇과 함께? 다른 행동과 함께. 다른 행동의 modification, 수정, 택틱, 전략, 그 다음에 coping strategy, 대처 전략과 함께. 그러면은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증명이 된답니다. 일부 다는 아니다 얘들아. 일부 사람들한테만 그런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what부터 다시 한번 주어져. 심상이라는 게 하는 것은 주어가 what으로 시작하고 이 does로 끝나면은 reinforce 왼쪽에 to 부정사가 생략돼 있는 거다. to가 생략이 될 수가 있다. 비동사의 보어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경우인 거죠. 주어가 what으로 시작하고 does로 끝나는 경우에 심상이 하는 것은 강화하는 것이랍니다. 새로운 그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걸. 그 이미지의 반복된 사용이라는 것은 강화시킨답니다.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여기에서 이 부사가 수식해주는 건 뭐야? 더 강하게? 그쵸? 뭐야? reinforces를 수식해주죠. 부사가 수식해주는 것은 동사이다. 이렇게 해서. 그 얘들아, more strongly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strong x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 뭐 안 쓴 거 있나요? 다 썼나요? 디스 테크닉이구나. 나영이 디스 테크닉 어디다가 연결시켰냐? 5번에 투헬프부터 파스티로 원스까지 아닌데요? 연우 어디다 쳤니? 멘탈 미저리부터 서텍스 그쵸 여기죠. 그 다음 마지막이니? 마지막이니? 마지막이네요. 빨리 하자. 이거 구조가 어렵거든 얘들아. 구조가 어려운데 이거 너네한테 엄청 중요한 지문이야. 내가 항상 너네한테 일기 쓰라고 하는 것처럼 그 감정이 사회화라는 건 동산 예죠. 즉 감정이 이게 무슨 소리야? 감정이 사회화 된다니? 즉 학습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감정과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룰지에 대해서.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거는 이모션스죠. 이모션스. 감정은 정말 끝없이. 감정의 사회화라는 거는 그 초기에 시작된답니다. 인생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foundational. 기초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 감정 규제와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느끼는지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주위 사람들을 보고 부모를 보면서 배운다고 얘기하고 있죠. extra familiar. 가족 이외의 영향. 그럼 우리가 감정을 가족한테만 배우냐? 아니거든. 가족 이외의 영향엔 뭐가 있어? peers. 너네 옆에 있는 친구. 혹은 미디어. 그쵸? 유튜브나 너네 그거 SNS 같은 거 보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것과 같은 가족 이외의 영향력이라는 게 개인인 무엇이 커지다. 개인인 무엇이 커지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답니다. During adolescence, 청소년
있기 동안에. 근데 너네 솔직히 부모님들보다는 친구랑 더 많이 어울리고 휴대폰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는 얘네가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대. 감정의 사회화에 있어서. 하지만 부모가 여전히 어때? primary, 주요한 사회화의 에이전트, 그 주체랍니다. 아무리 너네가 친구한테 영향 많이 받아도 결국엔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primary, 이게 동의어 써줄게. principal, 주요한이라는 뜻이 있죠. principal, 교장이란 뜻도 있는 거야. 이제 교장, 명사로는. 여기서 형용사 뜻을 써주는 거다. 그 다음에 dominant, 우세하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 40번에 요약문식으로 나오면 이게 선택지에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선택지 어휘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반의어는 뭐가 있냐면 secondary, 뜻을 모르면 영어사전에 검색해서 수업 다 끝나고 영어사전 검색해서 뜻을 쓰면 된다. 2차적인, 부차적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변두리 의라는 뜻이 있거든. peripheral. 아마 어휘 본문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겠죠. peripheral.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 본문 변형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뜻먹영을 꼼꼼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지? 한번 예시를 볼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들 자신의 반응이라는 게 감정적인 상황에 대한 serve as, 몸으로서 역할을 하다. 여기에선 사람이니까 로서 역할을 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그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 감정 규제에 대한 증가시키는 거죠, 가능성을.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들의 아이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comparable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얘들아? 비슷한 상황에서. 그쵸? 배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이랑 똑같이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본 게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감정적인 상황에. comparable의 동의어는 similar. similar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로 나오면 equivalent. equivalent. 여기에서 위에 줄에 있는 likely 오른쪽에 있는 대세 쓰임이 혹시 뭔지 알겠냐 아연아? 동격이죠. likelihood 대세에서 대세는 동격이고 there은 누구야? there은 누구의 반응과 누구의 아이가? there parents죠. 대명사 지칭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잘 봐야죠.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1, 2등급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절반 초과로 높여봅시다. 절반 초과. 그 부모의 관행이라는 게 when에서 무슨 괄호로 열어야 돼? 동그란 괄호죠. 관계 부사니까. 또 촌스럽게 3호 괄호로 묶어놓은 친구 없죠? 해석해보면 관계 부사인 걸 알 수가 있다. 어떤 시기에 부모의 관행이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들의 아이들이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어려움에 또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 감정 규제 발달에. (5번) 문장에서 whereas는 이렇게 세모가로죠. 그쵸? 주어는 여기죠. 동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죠. what to do 이렇게죠. 됩니까? 주절의 주어는 the이죠. 괜찮아? cultivate는 문맥상 단어를 뭘로 바꿀 거냐면 intrude on, 무엇을 침해하다라는 뜻이거든. disrupt, R-U-P-T, disrupt, intrude on, disrupt. 그 말인 즉슨 얘들아, intrude는 자동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붙고 목적어가 오는 거고 disrupt는 알다시피 타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봐봐. 직접적인 수딩, 뭐가? 위로하기나 디렉티브, 지시적인 가이던스, 지침 있잖아. 뭐 해야 될지. 너네가 친구랑 싸웠어. 반짝이랑 싸웠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괜찮아. 누구누구야. 괜찮아. 혹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사과해. 걔랑 놀지 마. 이런 식으로 뭘 할지 지칭하는 게 어때? 이로울지도 모른답니다. 누구에게는? 어린애들. 한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들이 뭐 할 수도 있대?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거야. 청소년의 autonomous striving, 자율성 노력. 그런 노력이나 추구에는 조금 추구를 침해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거든. 근데 너네한테는 막 그런 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뭘까? 무엇이 침해할 수 있다는 거냐? 청소년의 자율성 추구라는 걸. 그렇죠. 다이렉트 수딩 앤 그렇죠. 다이렉티브 가이던스 얘기하는 거죠. 여기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이미 주어가 복수라는 거잖아. 이게 어리 있었잖아 이미. 그러니까 얘도 대의로 맞는 거야. 이런 거에서도 힌트 얻을 수 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네 같은 애들한테는, 청소년들한테는 부모님이 읽어야 될 글이죠 사실. 어덜레선츠.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너네 공감 많이 될 텐데. pull away from. 어디에서 떠나다죠. rather than이 해석이 어려운 친구는 not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turn toward는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요. 의지하다. 얘 inconsequence도 연결어니까 1번 형광펜 쳐라. inconsequence.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떠날지도 모른답니다. 얘들아, 뭐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떠나는 거야? 그들의 부모로부터. 너네 힘든 일 생겨도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잖아. 그쵸? 감정적인 위기의 시기에 만약에 부모의 관행이라는 게 뭐 되지 않는다면, 얘들아,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 바꾸지 않아? 그럼 애들은 부모한테 의지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unless는 얘 if not의 줄임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이 unless를 써야 된다는 걸 꼭 유의해라. 문맥상 unless. 부모의 관행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떠나버릴 것이다. 부모로부터. 감정적 위기의 상황에. 그러니까 너네도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일기를 많이 쓰죠. 부모님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는다면 몇 번 시도를 했다가. 해석은 직역하면 되거든. 7번 문장. 더 적절하다 청소년기에. 무엇이 적절하냐면 간접적인 지지가 더 적절하대. 오토노머스. 자율적인 감정 규제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야? through죠, through.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이렇게 묶을게. 그냥 흥미만 가져주면 흥미를 가져. 뭐뿐만이 아니라 인식 알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수용.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인식한 다음에 비판하지 않는 수용. 플러스 무슨 일이 있었어? 흥미까지 가져주면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있어서 얘들아 흥미 갖고 인식하고 비판하지 않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야? 청소년의 감정적 그런 경험에 있어서. 저 잘하고 있나요? 나 잘하고 있니? 그 다음에 이 being이랑 병렬되는 건 뭐게? 뭐로 찾았니? awareness로 찾았어? interest. 얘야 얘. 젠장? 어려워. 맞니? 내가 찾아온 거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게 맞거든? 결국에는 어떻게 흥미를 통해서 그런 거죠. 흥미를 그 다음에 and를 연결시키면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그러는 거냐면 이용 가능한 것을 통해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용 가능하다는 건 부모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청소년이 얘기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괄호 쳐온 거에 따르면 여기에서 빨간색을 닫고 여기서 파란색도 닫으면 돼. 요렇게 스루에서 연 거 여기서 닫고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거든. 서치헤드에서 닫은 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한번 해석해봐.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 해석해줄 테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해석해줘도 이미 이해하지 못할 거거든. 집에서 해석해오면은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문장만 해석해줄게. 저 빼놓은 거 없나요? 다 했죠? 아, 주제문 안 찾았니?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2번 아닐까요? 부모의 영향력이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질문이잖아. 아무리 또래랑 미디어가 그거에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지금 그 합격여고 이면제 한번 꺼내볼래? 이면제 아무데나 괜찮거든? 거기 꺼내서 강조 표현 3개 써봐.
강조를 위해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쓴 다음에 그 이행문 열어서 한번 확인해봐.